네, 1월 27일입니다. 고구마님께 올리는 영상 편지입니다. 오늘 또 그 사무실에서 심심하게 계실 것 같아가 또 저한테 궁금한 지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 최대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모님하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들으셔도 될 겁니다. 지금부터 1도 거짓말 안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적인 이야기인데 또 이 동영상을 제가 고구마님께 올리는 영상 편지다 해도 또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있죠. 계시는데 그분들도 뭐 보시려면 보십시오. 사적이기 때문에 뭐 주식은 없어요. 그렇다 치고 친한 분들 뭐 보시려면 알아서 해서. 고구마님 뭐 오늘 또 지금 토요일인데 또 사무실 나오셨습니까? 예, 저도 사무실 나왔는데 요새 세상에는 주말에 이래 나오면 이상한 남자 취급을 받죠. 이상한 남자 그런 거를 남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자라 하면 또 안 된다 카대. 그럼 성차별이라 카대. 무슨 씨발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 남성 취급을 받는데 뭐냐 뭐 역시 고구마님은 저 세대라 노니까 오늘 나와 계시네. 날씨가 대구는 되게 따뜻합니다. 따뜻한 게 또 그대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뜨렁에 앉았을 때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아주 산골에서 살았어요. 지명은 나중에 대구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초가집에서 호롱불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AI 코딩을 하고 있는데 초가집에 호롱불에 살았고 또 외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저는 친갓집에 사연이 있어서 못 살았고 외할머니 손에 컸고 외할머니는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녀를 꼽으시고 한복을 입으셨던 분이죠. 저하고 엄마하고 나이 차가 한 40살 나거든요. 저를 39에 놓으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님은 교육자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학교를 다녔나 하면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시고 월반을 하셨던 분이죠. 집안 내력이 대충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 더 만나뵈면 할 수 있어요. 궁금하면 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고 하여튼 능력 좋으시죠. 어쨌든 할머니 집에서 컸고 큰 이야기를 합시다. 이건 나중에 궁금하면 내 이야기 해줄게요. 초가집에 살았고 호롱불에서 살았다 하는 거. 그래서 그래 살아놓으니까 이 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고 방식이 한 세대 전의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제 같은 경우에 뭐 조선시대 복장들 보면 굉장히 친밀감을 느낍니다. 되게 친애한 느낌들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하면 저는 산에 가갖고 낫을 들고 저는 벼도 다 벨 줄을 알고 소를 갖고 밭을 갈 줄을 압니다. 그러고 뭐 산에 지금 풀어놔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나무를 애가 군불 있죠. 군불을 떼는 것도 알고 그래 컸어요. 그리고 산에 막 뛰댕기면서 자랐죠. 할머니가 늑대 나오니까 조심해라. 사실 늑대가 없었는데 우리 할머니도 늑대가 없는 줄 모르고 저도 늑대가 없는 줄 모르고 그때 늑대가 멸종됐을 텐데 할머니 기억에는 늑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늑대가 있었죠. 그래서 늑대가 사는 없었지만 멸종해서 없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늑대가 있는 속에서 살았다 이래 보시면 돼야. 산에 늑대가 있는 줄 알았거든. 할머니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초가집에 호롱불에 늑대를 그러고 황토집 있잖아요. 저는 황토집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노 하면 제가 산 집이 황토집입니다. 촌에 옛날에 황토로 집을 지놓으면 벌레가 없긴 뭘 없어요. 벌레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 산골에 살았고 어머님은 교직자 출신이십니다.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김윤환 씨라고 아시죠? 그 어머님 제자라요. 그러니까 엄마도 한 칼 그리시던 분이었는데 아시잖아요. 이때는 한 마을에 중학생 한 명이 나오기 어려운 시절에
어머님 대학교 나오시고 우리 아버지도 대학교 나오시고 하여튼 두 분의 관계는 나중에 뭐 물으시면 이야기할게요. 저는 어떤 사정으로 내가 산골에서 이렇게 컸었고 또 할머니 손에 크면서 엄마는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한 30년 학교 선생님을 19살 때부터 뭐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리 18인가. 그러니까 대학교를 고등학교 뭐 하여튼 그때도 상황은 있었어요. 선생님도 하시다가 다시 대학교를 진학하고 막 그랬대요. 그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학교 선생님 하실 수 있는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 상황은 하여튼 모르겠는데 제자가 무지 많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보면 뭐그 길거리 치는 게 제자더라고. 길거리 치는 게 유명한 장관 여자 그 이름이 외자인데 그분도 엄마하고 친구시더라고. 학교 동창이시대요. 근데 그건 엄마 인생이고 어쨌든 저는 그건 모르겠고 쟤는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할머니한테 커놓으니까 또 한 세대가 더 가보는 거라 어릴 때의 모든 사고는 할머니한테서 왔거든요. 그리 외갓집에 초갓집에 노동 뭐 이래 살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조선시대 남자입니다. 일부 지게도 질 줄 알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지게 물도 이때 수도가 없으니까 샘 아시죠? 샘에 가갖고 그 물을 길어다가 먹고 했었거든요. 드멍이라고 있는데 대문을 삽작하고 드멍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놓고 거기서 물을 먹고 뭐 그래 대충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제 나이에 비해서 한 세대 전이 아니고 야면 이 사고는 두 세대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그랬죠. 그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이혼도 안 했고 저는 아주 정상적으로 왔고 지금 기준은 그렇고 옛날에는 한 개도 정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조건이 엄마를 모셔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게 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당연한 거였고 그 당시에 지금 기준으로 미쳤는 거지. 그래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뭐고 그 이제 이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들 중에 저한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혼자 사는 남자인 줄 알고 예, 유혹은 아닌데 일종의 그런 어떤 필로 내한테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 그래. 특히 돈이 걸려 놓으니까 뭐 한번 보자. 밥 한 그릇 먹자 하는데 투자는 아니고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와이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거에 관심이 있는데 노코멘트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뭐 굳이 내가 여기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듯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사고방식 어떤 게 나오면 80년대의 그 상황들이 가능했던 지점이 됐나면 옛날에 제가 살던 집은 그 사고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가집이 있고 꽤 잘 살았어요. 왜 그럴까만 우리 외삼촌 중에 한 명은 동경제대가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들이 집이고 좀 굉장히 좀 잘 살던 집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시골에서 기아집은 아니고 초가집이었어. 근데 핵심 뭐가면 대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촌에 옛날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들어와요.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비를 좀 피합시다 하면 그래 하락하거든. 이런 거를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은 그러면 경찰서 신고하잖아요. 그냥 들어와요. 무단 침입이지. 그러고 이 뭐냐 저거 처마 끝에서 비를 피하고 어떤 경우에 물을 먹읍시다 하면 물을 드려요. 그러고 그 전에는 밥도 줬다 하더라고. 나는 밥을 주는 까지는 못 봤는데 이런 사고 방식이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고 중에 하나지.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조선시대 사고고 과객이 지나가면 물을 줘야 된다는 것도 조선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간혹 저래 이 유튜브 처음 할 때도 왜 저래 잘못할까. 저한테는 여기 들어가고 황당하게 구는 유튜브 많은 구독자들이 주식으로 망가지는 분들이 일종의 과객이었는가라. 근데 이 과객들도 특징이 있어요. 이 경우가 바르지. 항상
물을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는데 여들어오는 과객들은 어떻나 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욕하고 가고 별 지랄병을 떠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 인생살이에도 이래갖고 좀 실패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가 그때 굉장히 주식으로 망가진 분이 한 분 계시서 한 10억 가까이 투자를 하셨는데 반동거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가 내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저는 지나가는 과객으로 생각했는가라요. 그래 지나가는 과객이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주는데 뭐 그거를 설명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 설명을 하고 바라시를 해드리려고 하고 노력을 했던 거라요. 근데 재밌게도 말 안 듣더라는 거지. 이분 보고 여 비를 피해라 하는데 여 들어가면 대청말에 앉으면서 좀 앉읍시다 이 수준이 돼버리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무례한 지점이 발생하더라고. 저는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례한 게라 주고받는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고 뭐 과객이 들어가 할머니가 여기서 비를 피하세요 하면 거기서 비를 피하시고 비가 멎으면 가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가는, 그게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머니가 여 앉아가 비를 피하세요 하는데 임마가 떡 들어가 방에 좀 더 갑시다 하면 이건 무단 침입인 거라. 그런 상황들이 너무 옛날에 할머니가 아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했던 거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안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절의 룰은 여기서 비를 피하세요 하면 이분이 여기서 비를 잘 피하다가 잘 지내시다가 갖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셨던 거겠지. 그러니까 내 어릴 때도 지나가는 가격이 심심하면 집에 들어요. 물도 먹고 가고. 그리고 밥도 줘야 되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외할머니가 극하시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시는 분입니다.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두 여자가 저를 이래 만들어놨는 거지. 정신사고 방식을. 그 다음 째 20살 때부터는 삶을 아시겠잖아요. 그때는 나의 그 선배들이 나의 또 정신사고, 그거는 이야기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 가족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와이프를 같이 살고 있고 또 그 엄마에게 그러니까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 그게 결혼 조건이었다는 거. 제가 어느 정도로 조선시대였노 하면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는 예술대학교 미대에 나왔는 사람이거든요.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죠. 미대 출신이거든. 미대. 미대 출신들 아시죠? 얼마나 그거 하는지. 자유분방하고 예쁩니다. 예쁩니다. 저는 아직까지 와이프 나이대의 여자로서 와이프보다 더 이쁜 여자들은 잘 못 봤거든. 연예인 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맘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 게라 엄마 모시고 사니까 엄마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지. 그래서 지금 와갖고는 이제 중요한 거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조선시대는 내 혼자 조선시대 할 테니까 본인은 지금 몇 세기입니까? 하여튼 사시라고, 이런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선을 가격하게 넘지만 하면 가만히 놔둡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조선시대는 내 혼자 조선시대고 제가 특이한 거잖아요. 호롱불에서 살았고, 저는 형광등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텔레비도 없었어요. TV가 어디 있습니까? 호롱불 전기가 없는데. 이게 제 유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갖고 여기서 어떤 가족 이야기들을 안 하는 이유들은 어디 있나 하면 사적이고, 여기가 또 주식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래 보시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호롱불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AI를 하잖아요. 이런 변화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계속 왔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좀 늦었기 때문에, 늦다는 표현은 이제 이어서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늦습니까? 이 과정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시잖아요. 경상도 남자가 서울 여자하고 사는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 게 속도가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이 변화들을 저만큼 변화를 지금도 많이 변화된 겁니다. 무지하게.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거고. 이제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와가 이제 제 사고방식은
절대 바꿀 수는 없어요. 좀 바꾸고 싶지도 않고 이런 좋은 것들을 뭐 바꿀 생각은 없는데, 다만 이제 사람을 안 볼락하는 이유들이 여기 들어왔는 무례한 과객들이 거의 대다수더라. 안 무례한지 제가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절 안 보고 싶고, 그 자세가 안 된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 산골에 처박혀 있고, 지금 제 꼬라지가 이제 설날 오신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수염이 거의 한 이게 몇 센치고 한 30cm, 20cm 좀 길어 있는 것 같은데, 머리도 전혀 정리를 안 해가 있습니다. 그 걸베이 비슷하지. 길거리 지나가면 제가 노숙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수염을 길어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수염 길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시라. 뭐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제 20살 전에, 20살에서 지금까지 삶들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그 전에 본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호롱불이 살아가 그래요. 많이 옛날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그 와이프 보다가, 와이프는 나를 많이 좋아했는 건 아닌데 그 뭡니까, 저거 했다는가, 누구냐, 그 집안 분들이 저를 무지 좋아하시더라고. 왜 그러니까 저는 저 아시잖아요. 제 서클 관계로 인하여, 그 어떤 관계로 인하여 저는 민요 같은 거 되게 잘 부르거든요. 또 불러보라 칼라카자 대고 한 자락 해줄게요. 저는 민요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합니다. 판소리 쪽도 좀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때 제 그 20살 때의 그 어떤 조직이라 하면 이상한데, 그 모임들이,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 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오히려 정신사고는 조선시대에 가까우니까 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단절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의 단절을 하고, 저는 저 혼자 조선시대 살든지, 아니면 그 어떤 80년대의 사고방식들에서 장점들만, 단점들은 철저히 배격하려고 들고 있고, 조선시대의 이 어떤 과객들의 행위, 조선시대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조선시대 살아본 건 아니니까. 제 어릴 때 이 과객들이 대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밝은 과객이라면 대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저는 대문을 좀 막아놨어요. 여기 앞에 대문도 막고, 집이 구조가 그리고 못 들어오지. 그리고 과객이 누군지, 이 경우가 있는 과객인지 아닌지조차도 파악하고 싶지 않은 거라, 그러기엔 너무 괴롭고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청마루에 앉아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턴이. 그리고 내만의 그냥 공간에서 주디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대답이 충분히 됐습니까? 왜 그럴까? 제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자식은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엄마 모시고 이래 살아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 이렇게 하면 한 분은 20일 미대 나가고 막 그런 분이고, 자유분방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나름 위대하신 분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괴로웠는 거라, 야, 이 조율 어렵더라고. 불가능하더라고. impossible. 저 둘이 조율하고 나중에 놔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이 삶을 살아오는 과정이, 요 삼각관계에서도, 이 삼각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더 놓고 뭐를 가를 이래 치성한다 그랬죠. 그런 엄두가 안 나는 세월이를 제가 왔거든요. 그런 여력이, 제가 아버지가 여기서 꼿꼿하이, 아버지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삶의 여유가 없었어요. 이거를 해내는 제 의무감도, 듀티 또 해내기 참 어려웠으니까. 말이 그냥 두서없이 막했어요. 자, 그만할게요. 턴의 사고 중에 아주 본질적 사고는 초가집 호롱불 그런 거와 과객의 이 개념 속에서 어떤 기본 개념이 있고, 현재 지점에서는 과객에 대한 단절을 했다. 쓸데없는 과객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지가
경우 발언 과격이라고 말로 하는 것들도 만나기 싫다. 이런 지점을 갖고 있는 거래. 그래서 터니 뭐 AI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사업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됐습니까? 한 말씀 드렸어요. 일요일이라 갖고 토요일이라서 또 사무실에 나와 계실 건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과연 요거 동영상은 댓글이 하나 올라오시면 내릴 겁니다. 내릴 거라 하는 거 됐습니까? 제 사적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뭐 일에 거짓말도 없습니다. 뻥이 있었냐고요? 뻥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자제하면서 말했어요. 자제. 저는 요즘 자제라는 말이 그거를 있는 대로 다 말도 못했어요. 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도 드라마 안 같거든. 내 인생보다 더 드라마스러운 그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전혀 이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삶이 드라마였는데 20살 때부터 이 삶은 다 아시잖아요. 20살에 30살. 이거는 저하고 같은 사람들이 일부 있으시더라고. 이 삶도 극적이었지만 이 앞뒤의 삶도 진짜 극적입니다. 한 번도 안 극적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는 안 극적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벙커의 박해가 걸배미로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게 지금 제일 하고 싶고 그냥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사고만 하고 마음의 평안들을 얻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사람을 안 보고 싶고 그런 상황에 내려 보시면 돼. 그러고 뭐 앞으로도 이혼하고 뭐 가족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다 해냈는데 그래야 할 거겠습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나아가겠지 뭐.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는 그거는 또 복이 있어야 되죠. 큰 부자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작은 부자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가 더 똑똑하시고 능력도 더 좋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제 말을 다 하신다 싶은데 저 그냥 주저부리거리고 있어요. 옛날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거든요. 술 먹으면서 그런데 이제 술 안 먹어요. 이렇게 처박혀서 생각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더 되시습니까? 궁금증이 좀 풀리세요. 예, 오늘 그 뭐고 햇빛 좋으니까 좋은 날 되십시오. 좋은 날 따뜻한 날 되십시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조선시대 그 턴이 대구에서 우리 고구마님께 영상 편지를 한번 드리니까 다 옛날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올라오네 지금. 잘라야 되겠다. 좋은 날 돼 끝.